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장관리기술사 경제성공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3장 설비투자 경제성평가 관련 제7강입니다. 다수 투자에 대한 분석 기법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이번엔 다수의 투자에 대한 비교 분석 기법 자금 제약하의 내용입니다. 먼저 둘 이상의 상호 배타적 대안입니다. 앞 항에서는 단일 대안의 투자 가능성에 대해 고찰했으나 일반적으로 예산 문제는 자본 제약 하에서 경쟁 상태에 있는 다수의 투자 대안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 배타적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첫째, 기술적 상호 배타적은 여러 대안 중 하나의 대안만이 주어진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 나머지 대안은 불필요한 대안으로 취급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재정적 상호 배타적은 다수의 대안들이 수락될 수 있으나 자본의 제한 때문에 모든 대안들이 모두 다 수락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대안 등급법입니다. 연간비용법과 현저가법은 수익률법과 달라서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등급할 수 있고, 이 등급된 순서는 우선적 중요계획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수의 대안들을 고려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첫째, 연간비용법 또는 순연간이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연간 등가비용이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안을 채택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술적으로 상호 배타적인 보일러 시스템형이 있을 때 연간비용법으로 비교하는 예를 봅니다. 도배 3.15는 보일러 시스템형으로서 단위는 만원인 것으로 초기비용, 연간 운영비, 그 다음에 연간 유지비, 잔존 가치, 내용 연수, 연으로 한 데이터입니다. 이 대안들은 각기 동일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호 배타적입니다. 주어진 자료를 사용하여 각 대안들에 대한 균등한 동일 연간 비용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단 납세 전 수익률은 10%로 가정합니다. 그 연간 등가 비용을 이거 영어로는 equivalent, uniform, annual cost, 그래서 EUAC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연간 등가 비용은 자본회수 비용에다가 플러스 연간 운영 유지비 이걸 합친 것이 됩니다. 자본 회수에 드는 비용이 뜻입니다. 자본 회수에 대한 비용과 연간 운영 유지비 합으로 되는 것이 연간 등가 비용인데, EUAC A인 경우에는 첫 번째 그 초기 비용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초기 비용인데, 초기 투자 비용인데 이걸 이제 연간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현가에 대한 연가 이렇게 되니까 이 자본 회수 계수가 됩니다. 투자 자본에 대한 회수로 해서 구해지기 때문에 이걸 자본 회수 계수라고 합니다. I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00, 200 이것이 또 더해져 가지고 구해보면 1487.3 만원이 됩니다. 단위 만원이 됩니다. 그 EUAC B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 조금 달리가 이제 이것이 초기 비용이 있고, 또 그다음 연간 운영비, 또 잔존 가치가 또 있는 이런 앞에하고 약간 다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7,000 마이너스 1000에 대한 그 자본의 수계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7,000 마이너스 1000이라는 거는 이 7,000에다가 마이너스 1000이라는 거는 요거 잔존가치 요걸 고려해 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P 마이너스 F에 대한 이 자본의 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LI 또는 FI, F에다가 I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나머지 두 개는 위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외의 C는 여기서 또 마찬가지 초기 비용인데 잔존 가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에다가 잔존 가치를 뺀 금액에 대한 자본의 수계수 곱하고 그 다음 잔존 가치에다가 I를 곱한 그 FI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200 플러스 100은 A와 동일하게 연간 운영비와 유지비 이거는 또 플러스로 되는 형태가 돼 가지고 이제 EUAC가 이와 같이 구해지고 EUAC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비용이기 때문에 B가 가장 작기 때문에 B가 경제적이다로 됩니다. 현재가법입니다. 현재가를 비교해서 가장 큰 현재가를 가진 진위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대안은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운송부에서 고가 운반 장비를 설치하고, 또 두 번째 대안은 검사비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내부 장치와 현미경을 구입하기로 하는 대안이 되는데, 이때 투자 대안으로서 두 안에 대한 초기 비용과 연간 비용 절감액과 잔존 가치와 내용 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가법에 따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이 대안에서 단지 그 5천만 원만 투자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이것은 재정적 상호배타적이 됩니다. 납세 전 수익률을 20%라 가정하고 현재가법에 의해서 이제 비교하라 하는 예를 봅니다. 현재가 BW는 프레젠트 워스는 초기 비용에다가 이 경우에 장차 있을 수납액의 그 현재 가치 이걸 더한 것이 식이 됩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운반 장치에 대한 부분을 현재가를 보기 위해서 현재가가 초기에 지금 5천만 원 나갑니다. 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5천으로 해야 되고, 초기 비용을 마이너스 5천으로, 그 다음에 연간 비용 절감액이니까 절감되니까 이거는 플러스로 돼야 됩니다. 플러스 이제 2천에 대한 이것이 연금에 대한 현가니까 그 연금 현가 계수가 돼야 됩니다. 연금 현가 계수. 연금을 현가화하기 위한 계수, 이게 바로 연금 현가 계수입니다. 그래서 P per AIN 곱해서 연금을 현가화시키는 계수가 곱해져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의 잔존 가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거 현가 계수로, P per F는 미래가를 현가화하기 위한 것이 현가 계수라고 합니다. 이걸 곱해가지고 세 개 값을 고려하면 이 계산값이 이것이 3,545.5모 단위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장치 현미경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방법은 동일하게 해서 계산되면 3,611 단위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내부 장치와 현미경에 투자하는 것이 PW가 더 크게 되므로 이것이 그 내부 장치 현미경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부모색법에 대해서 봅니다. 정부모색법은 이제 수준이 꽤 높은 영역인데 최근에 공정거래기술사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대안을 수익률 크기 순으로 등급을 매기고 높은 수익률에 해당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결론짓는 부정확한 방법이 됩니다. 두 대안에서 투자 정분을 계산하고 투자 정분에 대한 정분 수익률을 구해가지고 이 정분 수익률이 이 최저 수익률보다 크다고 하면 가치 있는 것으로 결론짓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제가 있고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제 3.23으로서 재정적으로 상호배타적인 대안들이 있다. 가정은 내용에서 10년이고 잔존 가치는 0이고 최저 필요 수익률은 6%고 투자 가능한 총자본은 2,500 단위만 원으로 가정이 되고 있고 도별 3.17에 재정적으로 상호배타적인 대안들입니다. 대안은 A, B이고 초기 비용, 그 다음에 연간 순이익 이항, 그 다음에 연금에 대한 현가니까 이것은 그 자본의 수가 됩니다. 자본의 수가 아니고 연금 현가 개수입니다. 연금에 대한 현가니까 연금 현가 개수. 연금 현가 개수로 해가지고 P per A, IN로서 이 경우에는 여기 3항인데 1항을 2항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구해지는 값으로 구해졌고, 그 다음 수익률 4항 연간 순이익의 현재가, 연간 순이익의 현재가 하면 여기에다가 이걸 곱하면 구해지는 값으로 구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연간 순이익이 있고 그 순이익의 현가를 하기 위한 개수가 이게 바로 연금 현가 개수이기 때문에 이걸 곱하면 이것이 구해지는 겁니다. 현재가는 그 5항에다가 이제 1항을 뺀 것이 이게 현재가다, 이렇게 5항에서 1항을 뺀 것이다. 연간 순이익의 현재가에다가 주기비용을 뺀 것으로 해가지고 구해졌는데, 이 말로 해도 되지만은 또 초기비용 해당되는 이것과 이걸 합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졌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항의 수익률은, 이 사항의 수익률이라는 것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수익률. 사항의 수익률은 PW가 0이 되는 수익률 마이너스 P에다가 플러스 A 괄호 P per A IN, 요거는 연금 현가겠습니다. 이제 이 식으로부터 P per A IN은 또 이것이 A분의 P가 되므로 A분의 P에 의해서 계산된 것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10% 나왔다 하면 이제 A분의 P로 해가지고 나왔다. A가 연간순이익이고 그 다음에 초기비용은 P로 해가지고 된 것을 의미한다로 되어 있고, 도표 3.17에서 그 제한의 수익률들은 대안 AB가 10% 9%이고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 2,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 A는 수락되고 B는 포기되는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예제입니다. 재정적인 제약으로 해가지고
투자 가능한 총자본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뭐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 이것은 선택 안 된다 합치면 3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이 2,500만원이기 때문에 A는 수락되고 또 B는 포기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런 여지에 대해서 결론은 그렇지 않다 이고, 수익률법에 의한 분석 결과는 A 안이 더 유리하고 현재가법에 의한 분석 결과는 B 안이 더 유리하다 하는 것으로 결과가 서로 불일치합니다. 그 수익률법은 A, 수익률법을 하면 이 A가 돼야 되고 현재가법을 하면 이 B가 돼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표로부터는 이와 같이 되는데 결과가 서로 불일치하다고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보분석법에 의해서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1,000만원의 투자 정분, 즉 2천만 마이너스 1,000만 하면 이거 1,000만원이 되는 이 1,000만원의 투자 정분은 이 10년 동안에 연간 순이익의 정분이 이제 이거 경우는 311.6 마이너스 162.8 하면 148.8만원이 되고, 그리고 10년 동안에 연간 순이익의 정보는 311.6에서 162.8이라는 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이 차. 이렇게 148.8만원이 되고 P/AIN 연금 연가계수로 해서 이것이 148.8분의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6.72가 됩니다. P/AIN 이것을 복리계수표에서 구하면 정분 수익률이 8%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투자 정분에 대한 정분 수익률이 이 최저 필수 수익률보다 크다고 하면 그 투자는 가치 있는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대안비의 추가 투자는 정당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정분 수익률 8%는 최저 필수 수익률 6%보다 크게 되므로 정보분석법에 의해서 보면 B가 더 유리한 안으로 된다 이겁니다. 이어서 기출문제 및 차관점에 대해서 봅니다. 먼저 1부 문제로서 경제적 열성으로 인하여 구설비를 교체할 때 그 부가는 매몰 원가가 된다. 구설비 처분으로 인한 부가의 손실을 경제계산에 포함시킬 때 잘못된 판단이 나오는 것을 가설 예로 들어 설명하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구마비법의 가정 부분, 그 다음 구마비법, 관리법 근거 부분을 해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굉장히 고급적인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초기 투자 50 단위 100만원이며 초연도인 조업 열성이 0에서 시작해서 열성도가 200만원인 도전 설비의 경제적 수명을 조정 평균치로서 산출하라. 이 설비의 수명 후의 처분 가격은 없으며 이자율은 10%다. 단 A와 P 간의 관계시 P와 A 간의 관계식이 이와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본문에는 구마피 관리법 중에서 N 산출 부분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최저 요구 수익률 또는 보수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0%이며 현재 투자액이 35,000 단위 전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아래와 같은 4가지 투자안 중에서 유리한 투자안을 선택하시오. 단 그 BI 안은 상호 비판적이나 A, B, C 안은 독립적 투자안이다. 투자안이 있고 초기비용, 순이익, 잔존가치 5년 말에 해당되는 데이터입니다. 이자 계수표에 해당되는
그 개수와 값들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본문에 있는 다수의 투자에 대한 비교 분석법, 자금 제약화 중에서 우선 대한 등급법 중에서 연간 비용법이나 또 현재가법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예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호 배반적인 또는 상호 배타적인, 상호 배반적이다 보다는 배타적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상호 배타적인 두 설비 A, B의 투자액과 수명기간 5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이 알려져 있을 때 최저 요구 수익률 MARR 10%로 경제성을 정보 분석하시오. 설비 A, B가 있는데 초기 투자액, 연간 수익, 연간 비용 으로 제시되어 있고, 참고로서 M은 연가고 F는 종가고 P는 현가고 I는 보수율이다. 그러한 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가는 이거 M으로 하지 않고 A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nual Value 두 문제 A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본문에 있는 다수 투자에 대한 비교 분석법 중에서 우선 대한 등급법 중에서 정분 분석법을 이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 투자 대안에서 투자 정분 계산해서 투자 정분에 대한 정분 수익률을 계산하도록 해서 비교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분 수익률이 최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가치가 있는 투자를 결론 지었습니다. 예를 참조하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현재 투자 대원이 35억 원으로 제약되어 있을 때 수명 10년인 아래와 같은 투자안을 경제적으로 선택하시오. 단 각 투자안은 독립적이며 MARR이 8%다. 투자안 ABC가 있고 투자액, 수익, 잔존가치, 이 경우에는 보면은 다수의 투자에 대한 비교 분석 중에서 우선 대한 등급법 중에서 연간 비용법을 또는 현재가법을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연이자율이 10%고 A, B 두 가지 기계의 내용 수명 5년으로 동일하다. 각 기계의 구입비와 연간 운영비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A for P, IN, A for P, IN 이거는 자본의 수계수를 말합니다. 투자 자본이 연간 금액으로 해가지고 해소된다 이거기 때문에 이걸 자본의 수계수라고 합니다. 0.264다. 어느 기계가 경제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라. 이 경우에는 이제 기계 A가 B이고 구입비와 연간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문에 있는 다수의 투자에 대한 비교 분석 중에서 우선 대한 등급법 중에서 연간 비용법 또는 현재가법을 이용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다음 두 가지 시스템 중 하나를 구입하려고 한다. 내용 수명은 10년으로 동일하다. 연이자율이 10%라면 어느 시스템이 경제적인가를 판단하시오. 단 A for F, IN 0.628, 0.0628, A for B, IN 0.1628이다. A for F 이것은 미래가를 연가로 하기 위한 개수다. 이기 때문에 감채기금 개수입니다. 감채기금 개수 또는 상환기금률이라고 합니다. 감채기금, 미래가를 연가로 만들기 위한 개수다. 감채기금 개수 또는 상환기금률. 그 다음에 현가를 연가로 한다. 이건 바로 자본의 수개수를 말합니다. 투자금 P가 있는데 이걸 연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 회수계수가 됩니다. 구분으로서 X 시스템과 Y 시스템이 있고 구입비와 균등 이익과 잔고를 한 데이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문에 있는 다수 투자에 대한 비교 분석법 중에서 우선 대한 등급법 중에서 연간 비용법 또는 현재가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데 5천만 원이 소요되고 8년 후 잔존 가치는 800만 원이다. 연간 운영비는 600만 원이고 이자율은 10%다.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데 따른 돈의 흐름의 현재가는 얼마인가? 이는 본문의 다수 대한 투자 비교 분석법 중에서 우선 대한 등급 중에서 현재가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신마피 방식에 의한 설비 갱신 시 긴급률 구하는 데 필요한 계산 요소 설명. 본문에 있는 신마피법 해설 참조하는데 긴급률 부분을 참조합니다. 참고로 긴급률은 긴급 수익률 그리고 그 상대적 투자 수익률 이것은 동일 내용입니다. 그 명칭이 그 몇 가지로 쓰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본회수기한법 설명. 보면 투자하는 기본 분석 기법 중에서 자본회수기한법의 해설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11번 문제 내용 연수가 3년인 생산설비 A의 초기 투자 금액과 연도말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다. 단 3년도 말 잔존 가치는 1,000만 원으로 가정한다. 현금으로서 연도 말에 따른 현금 흐름이 나와 있고, 첫째, 생산설비 A의 수익률을 산출하라. 단 수호점 채취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 두 번째, 최저 필수 수익률. 이 15%일 때 생산설비 A의 경제성능을 판단하라. 이는 본문에는 다수 투자에 대한 비교 분석법 중에서 우선 대한 등급법 중에서 연간비용법 또는 현재가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시험이 2012년도부터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은 제6장부터 최근 기출문제로서 별도로 정리 해설됩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